역사 속에서 매국노로 간주된 인물들은 대부분 배신과 반역의 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매국노에 대한 처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처벌은 매우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몇몇 대표적인 매국노들의 처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이완용 대한제국. 이완용은 일본의 지원으로 조선을 일본에 병합하는 데 앞장섰으나 일제강점기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일본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1926년 병사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후 한국 사회에서 극도로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었으며 그의 후손들 역시 이완용의 이름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재산 환수 소송 등으로 후대에 걸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비드콘 키슬링 노르웨이. 비드콘 키슬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웨이에서 나치 독일과 협력한 인물로 전쟁이 끝난 후 노르웨이 법정에서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945년 그는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키슬링은 지금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3. 필리프 페탱. 프랑스의 비시정부 지도자였던 필리프 페탱은 나치 독일과 협력한 혐의로 전후에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945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그의 고령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웅적 공헌을 감안해 사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 왕징웨이. 중국. 왕징웨이는 일본 제국의 괴뢰 정부를 이끈 인물로 중일전쟁 당시 중국 국민들로부터 큰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1944년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하여 공식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징웨이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배신자로 간주되며 사후에도 그의 이름은 중국에서 부정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 베네딕트 아놀드. 미국. 베네딕트 아놀드는 미국 독립전쟁 중 영국으로 망명해 미국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영구적인 배신자로 낙인 찍혔으며 영국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해 말년의 가난과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6. 앙리 필리프 피에르 마르셀 페탱. 비시. 프랑스 정부 지도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협력한 비시. 프랑스 정부의 지도자였던 페탱은 전쟁이 끝난 후 반역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영웅적 공로 때문에 그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그는 섬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처벌의 공통점. 매국노는 일반적으로 반역죄로 기소되며 그 결과 사형 또는 종신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매국노로 규정된 인물들은 민중의 강한 분노와 법적 처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기 전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사후에도 역사 속에서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매국노로 간주된 사람들은 국가와 민중을 배신한 대가로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사후에도 그들의 이름은 부정적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야풀이었습니다.